요즘은 고령화 영향으로 나이 기준이 바뀌어서 유엔에서도 청년을 18세부터 65세로 보고 100세가 넘어야 노인으로 분류하기로 했는데요. 모두가 오래 살다 보니 세상이 변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겠죠. 거기에 많은 답이 있겠지만 100세가 넘으신 한 철학가 교수님의 행복에 관한 통찰에도 한 가지 답이 있습니다. 그는 교수 시절 월급이 오르거나 보너스가 나오면 무척 기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등록금을 내지 못해 쩔쩔매는 학생들이 있었던 게 떠올라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행복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행복은 공동체 의식이라고 정의 내리셨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물질적으로 많이 누리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이 공허해서 더 많은 물질을 원하기 때문에 절대 행복할 수 없다고도 덧붙이셨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고통에 가슴 아파하고 고통을 나누려고 애쓰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공동체 의식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있는 사람만이 진짜 행복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공동체 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신우신의 여신 DJ 김유혁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첫 곡으로 듣고 온 노래는 클래식카의 함께라면이었어요. 네, 이 기사 저도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희 가족 그 톡방에서 가족 메신저 톡방에서 부모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읽어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거를 기준으로 삼고 어떤 거를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되는지도 또 함께 또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교수 시절 월급이 오른 거에 너무 기뻐했는데 학교 등록금을 못 내는 학생들을 두고 그렇게 기뻐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반성했다고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제 학원을 하셨거든요. 학원 하셨는데 한 아이가 혼자 와서 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근데 학원비를 내야 되는데 학원비를 못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님께 연락을 해서 학원비 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전달을 했는데 스님이 오셨어요. 스님이 오셔가지고 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스님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오셨는데 아버지가 돈을 안 받으시는 걸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이렇게 안 받으시냐고 여쭤봤더니 교육자는 공부를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한테 무조건 가르쳐주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나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교육자는 또 교육자의 입장대로, 그리고 우리들 각자의 서 있는 곳에서 각자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공동체 의식으로 살아간다면은 그게 우리 시대를 지금 추운 이 시대를 밝혀주는 하나의 불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신시우신 애청자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각자 공동체 의식을 갖고 다른 사람들 생각하면서 함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미카엘레님, 저도 오늘 이 기사 봤는데 모두 행복할 수 있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멋지게 나의 듦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정신적 가치를 우선해야 한다는 거. 오늘도 행복하게 렛츠고! 곡성댁 출첵!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멋지게 나이 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다들 멋지게 나이 들고 계시죠? 행복하게 나이 들고 계시고요.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안창난 신쿠님, 신부님 매서운 겨울바람에 무탈하세요. 또 저는 다행히 안 나라고 여기 여디에 왔네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 바람 진짜 많이 불더라고요. 진짜 완전 중무장하고 왔어요. 목토시에다가 후리스에다가 미사 끝나고 바로 그냥 롱패딩에다가 싹 다 가릴 수 있는 데는 다 가리고 왔어요. 네, 이럴 땐 또 마스크가 좋더라고요. 마스크 끼니까 입은 안 추워요. 네, 확실히. 네, 다들 추위 조심하세요. 갑자기 추워졌는데 이게 따뜻하다가 추워지니까 더 추워지는 것 같아요. 다들 추위 조심하시고, 네, 코로나도 조심하시고요. 유모차 인성 카타리나님, 벌써 1월의 마지막 금요일이네요. 그리고 1월의 마지막 방송.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네요. 오늘도 신신우신으로 행복한 오늘입니다. 그래서 저는 외칩니다. 전 행복해요! 네, 이렇게 외치셨겠죠? 전 행복해요! 라고 이렇게 외치신 것 같아요. 네, 벌써 2021년에 12분의 1이 지났습니다. 12분의 1.
근데 12분의 1이 이게 그냥 날수만 치면 12분의 1인데 시작이 반이라 그랬잖아요. 벌써 절반 이상 지나간 거예요. 2021년의 절반 정도를 우리 함께 보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남은 절반 어떻게 보낼지 다들 많은 묵상 기도하시면서 기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한강열 대건 아들이 아닌 여디시분이 안녕하세요. 제주도는 눈이 내리다가 지금은 소강 상태네요. 오늘은 또 어떤 고민들을 해결해 주실지 기대할게요. 오늘도 명동까지 오시냐 수고 많으셨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니요, 우리 애청자 생각하면서 기쁘게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청자들도 여기 여디까지 오는데 수고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여디에서 기쁘게 또 이 시간 오늘 신신우신 2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2부 들어갈 텐데요. 오늘 1부 고민 상담해 주시는 여신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니까요. 유튜브에다 신신우신 검색하셔서 찾아와 주시고요. 거미 바비킴의 러브 레시피 듣고 오나의 여신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고고 고고. 아이고, 오늘도 고민이 한 바가지구나.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줄 내가 왔으니 다들 이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고민거리들 이제 쌓아두지 말고 훌훌 털어버리시오. 오, 나의 여신님. 오, 나의 여신님은요,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신 내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잘 읽고 여러분과 함께 고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본 뒤 고민 해결을 4글자로 해드리는 유익한 시간입니다. 고민이 거창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아주 사소한 고민도 다 좋으니까요. 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 분들은 고민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 고민에 공감하고 해결법을 알려줄 여신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통해서 보실 수 있어요. 유튜브에다가 신신우신 이렇게 검색하셔서 제 모습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 CPBC 라디오 빵톡 그리고 샵104 배우의 유료 문자로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그럼 오 나의 여신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첫 번째 사연. 익명의 고민 사연입니다. 친한 언니가 최근에 암을 발견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수술을 하기엔 위치가 너무 위험해서 방사선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가족들한테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이 하나는 고3이고 또 하나는 직장인인데 지방에 있거든요. 둘 다 바쁜데 심란하게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면서요. 남편이랑은 사이가 좋지 않은데 그런지 아예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다네요. 혼자 치료받으러 다니겠다는데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픈 일은 당연히 가족들한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말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이 언니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근데 좀 정리를 해보면 암에 걸린 친한 언니고요. 근데 가족들한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고요. 혼자서 치료를 받겠다고 가족들 뭐 상황이 있고 각자 처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혼자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건 아닌 것 같은 우리 사연자의 사연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언니를 설득해서 가족들에게 스스로 이 사실을 말할 수 있게 할지. 네, 꽤 주제가 무겁네요. 그렇죠? 이게 암 걸린 언니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는 동안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릴 여신님 그리고 4글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여러분들 고민 사연 더 받아보고 있으니까요. 믿고 맡기는 고민 해결사 여신님에게 고민 해결 받고 싶으신 분들 샵104 배우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제가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도 하니까 유튜브에 신신우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고요. 그럼 노래 한 곡
여러분들 고민을 해결해 드릴 준비를 하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할게요. 스위스로의 그대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 CPUC 라디오 신신우신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신 DJ 여디 김여우 프란치스코 신부고요. 지금 여러분 여기 어디? 네, 여디와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은 오나의 여신이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샵1034 배우에 대한 유료 문자 혹은 CPUC 라디오 빵톡으로 많이 보내주시고요. 지금 바로 아니고 여러분들 좀 빵톤에 이런 거 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네 글자 솔루션 만나보도록 할게요. 뛰어다니는 세상님, 아이고 가족이라 계속 모를 수가 없을 텐데 안타까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저도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이게 아무리 숨겨도 언젠가 알게 돼요. 네, 이게 항암 치료가 뭐 감기 약 먹고 낫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낫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번 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정희킴님, 보라로 왔습니다. 사연이 너무 아프네요. 용기 내어 가족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시면 마음에 큰 위안과 힘을 얻게 되지 않으실까요? 힘내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쵸, 가족과 함께 나눠야 되는데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류하느님, 오나의 여신님, 오늘도 고민 해결 잘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그러면은 바로 솔루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금 연주자님, 음악 주시죠. 첫 번째 글자 아. 두 번째 글자 나. 세 번째 글자 파. 네 번째 글자 다. 아, 나, 파, 다. 아, 아무리 사이가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아도 나의 일이 곧 가정의 일입니다. 바로는 아니더라도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가장 큰 치료는 가족의 관심과 사랑, 돌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세요. 아, 나, 다. 네, 아나바다. 이게 항암 치료가 혼자 할 수 있는 치료가 아니에요. 네,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아프다고 해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일 큰 힘이 되는 게 가족들이죠. 암에 대한 정보나 지식보다도 저는 그 가족의 사랑, 버틸 수 있는 그 항암 치료를 버틸 수 있게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가족들이 더 큰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감도 더 있어야 되고요. 이게 혼자의 의지로 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연자분, 우리 그 친한 언니한테 꼭 말씀드리세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 암이라는 게 어찌됐든 간에 암에 걸렸다고 이야기를 들으면은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생각이 나 이제 죽는구나 라는 생각부터 하게 되면서 완전 떨어진다고 해요. 텐션이나 아니면은 뭐 자신감이나 아니면은 의지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가장 친한 지인들도 있겠지만 또 가족들이에요. 가족 구성원의 한 명의 일은 곧 가정의 일입니다. 그 가정, 뭐 누가 고3이고 누가 직장인이고 멀리 있고 누구 사이 안 좋고 다 상관없어요. 그 숨겨봤자 나중에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선택입니다. 나중에 더 아파지고 악화되면 어떡해요. 그 전에 함께하는 시간들 가져야겠죠. 네, 아나바다. 네, 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님, 저는 사이가 안 좋은 가족 간이라도 아플 땐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혼자서 아픔을 이기는 것보다 함께 의지하면서 서로에게 좋은 시간을 바뀔 거라고 믿거든요. 실제로 저희 가까운 가족 중에도 그렇게 화해의 시간을 가졌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맞아요. 뭐 사이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을 통해서 또 개선될 수 있는 시간도 있는 거거든요. 네, 김지혜 마르타님, 명쾌한 해답이시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그 당사자들이 아마 더 마음이 아프고 당사자들이 더 힘들 텐데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이나 아니면 답은 그 아픈 사람들끼리 그 가족끼리 함께 아프고 안아바다가 그거잖아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네, 서로가 서로의 사랑을 그냥 서로 아껴주고 그다음에 사랑도 나눠 쓰고 그다음에 바로 쓰고 그다음에 다시 사랑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9353님, 저도 혼자 안병동에서 항암 치료 받았는데 혼자는 너무 힘들었어요. 가족에게 연락 취해야 해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이렇게 또 경험해주신 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연자분들도 그 언니한테 가서 얘기해주세요. 설득 꼭 시켜주세요. 혼자서 할 수 없는 그 치료를 가족들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두 번째 고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두 번째 고민 8885님의 고민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싫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목욕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입은 옷을 빠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려면 저 두 가지는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싫어해서 미치겠어요. 안 씻고 안 빨아서 입은 옷에서는 악취가 나는데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않으세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설득해서 씻게 하고 입은 옷을 빨 수 있을까요? 네, 목욕하는 거 싫어하시고 입은 옷을 빠는 걸 싫어하시는 아버지 때문에 고민이 많은 사연자입니다. 야, 이게 진짜 고민이네.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옷도 빨게 할 수 있을지. 네, 이거 아버지가 어떻게 하실까? 이거는 하느님도 못 말리는 자유의지를 갖고 계신 아버지인데. 네, 그럼 노래 듣는 동안 제가 고민을 해결해 드릴 네 글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여러분들 고민 더 받고 있으니까 샵 1003 병원의 유료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제가 명쾌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유튜브에 신신은신 검색하셔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윈터플레이의 해피 버블입니다. 네, 이거 고민이네요, 진짜. 네,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러면은 고민 해결을 위한 네 글자 준비해 봤습니다. 네, 바로 해보죠. 대금 연주자님 연주해 주세요. 첫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 우. 세 번째 글자 냄. 네 번째 글자 새. 우, 냄, 새. 어차피 안 씻는 사람은 우리가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냄새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새 옷을 사다 드린다거나 잘 갈아입게 하시면 어떨까요? 새. 네, 이거 진짜 고민이죠. 이거 사실 이게 아버지가 지금 같은 집에 살고 있으면 뭐 독립하면 또 괜찮긴 한데 더 고민인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니라 뭐 이제 부부간에 뭐 남편이나 아니면 아내가 막 그러면은 더 고민이 많이 되기도 할 텐데 아버지 내 누군가가 이렇게 안 씻고 한다면은 씻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일부러 옷에다가 뭐 물을 이렇게 끼얹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새 옷을 근데 새 옷 사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디퓨저나 이런 거를 좀 냄새를 가릴 수 있게라도 하든가 아니면은 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이제 생각을 이제 내가 씻어야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안 된다면 옆에서 조곤조곤 설득시키고 조곤조곤 그래도 이렇게 해보시면 어때요? 아니면은 아까 잠깐 이렇게 빵토 이렇게 보다가 봤는데 손주 찬스 쓰시면 어떨 것 같냐고. 손주가 이제 가서 할아버지 냄새나요 그러면은 할아버지 그러니 막 그러면서 이렇게 씻으러 가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손주 찬스도 좋은 것 같고요. 네, 이게 진짜 고민일 것 같아요. 네, 진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네, 냄새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것밖에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네, 안 씻으면은. 네. 0673님, 기온이 떨어져서 물 닿는 거나 옷 벗기가 싫으신 듯해요. 네, 그래도 씻어야죠. 씻으면 기분도 좋아지는데, 그쵸? 잘 씻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네, 그 얘기를 어떻게 해드릴 거냐가 이제 문제죠. 4660님, 방을 안 치우는 아들 때문에 고민입니다. 헛물 벗긴 듯 그대로 놓고 나가는 자식. 다른 분들은 그냥 두라고 하는데, 과연 치워주면 역효과 날까요? 네, 이거는 저번에 비슷한 고민 있었죠. 네, 저번에 정리정돈으로 해서 제가 고민 해결해 드렸는데 용돈 드리라고. 네. 롤롤님, 조심스럽지만 혹시 최근에 그러시다면 치매 검사 받아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9353님, 발 먼저 닦아드리면서 서서히 종아리로 또한 등도 조금씩 긁어드리면서 사랑을 주셔야 해요. 치매 도울 수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럴 수도 있군요. 태복수님, 네, 손녀, 손자가 있다면 아이들한테 시키세요. 할아버지 냄새 난다고 고객 중 한 분이 자기 경험담을 털어놨어요. 제가 아까 본 게 태복수님 댓글이었던 것 같아요. 네, 손자, 손녀, 할아버지 냄새 나요.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그러니? 막 그러면서 알았다. 다음에는 안 그럴게. 막 그러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정희킴님, 저 아는 분은 토끼 같은 딸이 담배 냄새 나서 뭐 안 한다고 뭐 안 하고 싶다 했더니 바로 담배 끊으시더라고요. 라고. 이것도 또 좋은 방법이기도 하네요. 아니면 뭐 전자담배? 그냥 끊었다고 생각하죠 우리. 이유리 크리스티아님, 좋은 섬유 유연제나 향수 바디워시 향기를 많이 맡게 해주세요. 사연자님, 이 중에 좋아하는 향기 하나는 있으시겠지 하면서 그러다 보면 뭐 하나는 취향 저격으로 걸리지 않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뭐 하나쯤은 걸리겠죠? 그 중에서 좋아하는 거 있으면은 그거 계속 디퓨저를 이제 사서. 네, 근데 잘 안 씻으시는 분들은 별로 그렇게 냄새 나는 거 별로 개의치도 않고 그렇고 예민하지가 않으셔가지고 일단 내가 제일 좋아하는 향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전순근님, 온 집안에 냄새 배워 괴로워요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냄새를 가리는 방법이 있고 억지로 씻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네, 민경희님, 씻을 때마다 용돈. 저번 정리정돈이랑 반대로 씻을 때마다 용돈. 근데 이게 씻을 때마다 용돈 하면 또 너무 많이 씻지 않을까요? 3635님, 결혼에 마음이 먼 남친이 정리하지도 못하고 힘들어하는 딸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다음 주에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3635님, 결혼에 마음이 먼 남친을 정리하지도 못하고 있는 딸, 힘들어하는 딸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다음 주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민 사연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오나의 여신님, 제가 두 번째 건 좀 명쾌하게 못 해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요. 근데 옆에서 계속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다 가족과 관련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계속 옆에서 돌봐주고 서로 얘기해주고 함께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들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벌써 1부 끝낼 시간 다 됐는데 2부에서는 대구대교구 박준영 유스티노 신부님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고요. 저도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2부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1부 마무리하는 곡으로 이성균의 바다여행 전해드리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날 여기에서 뵙도록 할게요. 월요일날 봐요.